창일이 왜 나온 거냐? 지금 여기 창일이가 있는데 이게 언제 달린 댓글이지 이게? 또 뭐 있습니까? 되게 피곤하네 이거. 네, 전국 언론노동조합 11대 위원장 윤창현입니다. 예,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전대식입니다. 뭐 빨리 나갔나? 오늘 그 댓글 읽기 할 건데 왜 읽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중재법 때문에 아마 국민들도 피곤하고 저희들도 피곤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실 이거 언론 노동자들이 이걸 한번 제대로 좀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강행치를 맡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오늘 그 댓글을 읽으면서 언론중재법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언론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예. 번째 질문. 창일이 왜 나온 거냐? 지금 여기 창일이가 있는데 오늘 창일이가 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열불을 내고 떠드는지 그 힘주어 말하는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나왔냐면 국민들이 마음껏 대통령 욕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이런 때 잡혀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게 언론 자유와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언론이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확장하고 쟁취해 나가는 싸움들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키워왔는데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방향이 그런 것과 맞지 않는 겁니다. 다소 역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망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나가고 있는 겁니다. 댓글 읽어볼게요. 저 돌팅이라고 하시는 분. 돌팅이? 1년 넘게 상의하자고 하다가 그때 뭐 하다가 왜 지금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하니 왜 떠드느냐.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역기억님. 요즘 뭐 하다가 법 만드니까 X를 하느냐. 솔직히 니네들이 노무현 원노트 뭐 사과한 적 있냐. 쓰레기 만두 사과한 적 있느냐. 대왕 카스테라 때 니네 어떻게 했냐. 사회적으로 책임을 제대로 진 적 있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1년 전에 내놓았던 민주당의 법률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법률하고 완전히 다른 법률입니다. 지금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법률안은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된 법안이에요. 일단 그 당시에는 처음에 얘기하던 것들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배액배상의 범위도 3배였지만 지금 5배가 돼버렸잖아요. 급과속을 하면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마구 끼어들어간 겁니다. 그 법률을 이런 식으로 날림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법률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1년 넘게 상의하자고 할 때 뭐 하다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저희는 의견을 밝혀왔고 6월 달에는 언론 현업단체들이 법률 대안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시민사회에 공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저희 문제의식입니다.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기자들이 글을 잘 쓰고 잘 하면 되는데 왜 이거 법을 무서워하냐 이런 댓글입니다. 그래요. 리멤버라는 분이 정확하게 체크하고 기사 쓰면 처벌을 받을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상식이고 기본을 읽어가지고 반대하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고 또 있습니다. 라이크님이 사실인 뉴스만 적으면 아무 피해 문제가 없는데 왜 저렇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문제는 허위 조작 보도를 누가 규정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윤석열 씨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왔잖아요. 윤석열 씨 측에서 그거 조작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민주당이 되게 불편해하는 보도 있죠. 조국 장관 관련 보도.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증거로 확인된 부분까지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에서는 그거 허위라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성향과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명백한 사실조차도 지금 허위 조작으로 둔갑시켜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나라도 법률로 이게 허위 조작 보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이런 정치적 공격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버리고 그것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호한 개념들에 반대하는 겁니다. 언론중재법은 총론적으로 필요합니다. 선출직도 아니고 국가 공인 자격증도 없는 언론사들이 행정, 입법, 사법권에 준하는 권력으로 개인과 기업 등을 불확실한 추정으로 재단하고 피해 끼치는 건 최소해야죠. 그리고 시대 정신과 사회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언론들이 나서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방금 말씀하신 언론 권력을 좀 제어해야 된다는 그런 댓글 같은데. 언론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압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이 권력은 아니지만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은 그러면 견제받지 않아도 됩니까? 감시받지 않아도 되나요? 선출된 권력 다 부패합니다.
대다수의 권력들이 그랬어요. 그런 역사적 경험 속에서 언론의 중요성이 그냥 여전하다라고 저는 보고, 언론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 순환 시스템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그걸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게 법을 제대로 손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이라는 시스템이 권력만 취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거 다 부셔버리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게 미음, 니은, 이응, 리을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늦은 시간이에요. 10시 23분. 자, 링크에 걸린 언론노조 Q&A 페이지를 정독하신 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노조가 고의 중과실 추적을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이 모호성인데, 악의적, 극심한 피해, 중대하게 침해, 왜곡하여 등과 같은 비슷한 문구를 현행 법령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 한국의 사법 체계는 이런 모호한 기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연구와 판례 등으로 세워놓았다. 언론노조 주장대로라면 물증이 없는 성범죄는 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무죄로 결론 내는 식의 입법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장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결국은 법률이 얼만큼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간명하고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 재판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저희가 잘못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정정보도 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자고 저희가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아주 폭넓게 해석이 되게 규정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언론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던 권력이나 대기업들이 언론 중재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억대의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잖아요. 그 패소의 가능성 때문에 언론사 시스템 내부에서 일선에서 발로 뛰는 기자들이 더 이상 취재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요. 그게 자기 검열이라는 겁니다. 특히 경영을 생각해야 되는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야, 그 기사 안 나가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일단 취재하지 마라고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부패의 한 고리는 취재가 안 되고 은폐되는 거죠. 윤창현이가 한 말처럼 막 어마무시한 권력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 대신에 중요한 게, 우리 가까이 있는 구청에 있는 행정 권력들, 각종 그 경제 단체에서 불법 저지른 게 많습니다. 딱 제보를 받는 순간, 이거 잘못하면 언론중재법 고의 중과실 추정 걸리고, 잘못하면은 회사 손배소 받게 되면 나까지 좀 불안하겠구나. 그럼 아예 그런 제보 오면, 죄송한데 언론중재법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안 할 수 있겠다. 성실한 언론인들이 이 법 때문에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내가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라서. 일단 실명으로 쓰셨습니다. 김하영님 고맙습니다. 맞아요. 쓰고 싶은 것만 써요. 특히 조중동 국민의힘 위주이고 쟤네들 약점을 살짝 보도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언론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김하영 씨입니다. 창현이 또 나왔습니다. 윤창현 씨, 조국 장관님 TV조선 사진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과 당신 위원장은 딸이 없습니다. 아들입니다. 당신 아들이라면 입장을 바꿔보세요. 언론노조가 올해 초부터 언론개혁 4대 입법 중에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신문법이에요. 거기 조중동 같은 족볼 보수 신문들이 사주 멋대로 논조에 개입해서 기사를 왜곡시키고 하지 못하도록 편집위원회를 의무화시키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런 조중동 문제 바로잡고 싶으면 민주당이 그거부터 했어야죠. 정작 차분한 논의가 필요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와 직결된 문제는 속도를 내고, 속도 내서 처리해야 될 과제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법의 편집위원회 문제. 언제 입법한다는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TV조선 사진기, TV조선이 아니고 조선일보죠. 조선일보 일러스트인데, 그 일러스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시민 언론 단체 중에 가장 강력하게 비판 성명을 가장 먼저 낸 곳이 언론노조입니다.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당초 개정안에 없던 그 사파를 고의 중과실 추정 요건으로 민주당이 급조해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그 조항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조항을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이 법조문에 집어넣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법조문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갔노? 이거 어디 갔노? 고의중과실 추정 어디 갔어? 허위조작보다 특칙 여기 있다. 사파 문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 시각자료, 사진, 사파, 영상 등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여러분들 혹시 집에 종이신문 받아보시면 한번 신문 펼쳐서 만평들 한번 쫙 보세요. 현실을 풍자하고 비틀어서 세태를 지적하고 정치 권력자, 경제 권력자들을 이렇게 이 한 컷 만화에 담아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앞으로 신문 만 평이 다 사라질 겁니다. 예, 이 받아쓰기 문제에 대한 댓글이 있는데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언론일수록 여태까지 현 언론인의 의무 강기에 더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발로 뛰어 직접 취재해 기사를 쓰지 않고 받아쓰기만 했으니 그걸 계속하겠다. 이런 댓글을 했고요. 김백구님은 돈 받고 허위 과대 광고 기사를 마음껏 쓸 자유, 팩트 체크는커녕 기본적인 취재도 없이 복붙 기사 제약 없이 쓸 자유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스프링 그레인 현 언론이 너무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거짓 뉴스에 편성되어 선동질 가짜뉴스 컨트롤 C 컨트롤 V. 위원장님, 이 복붙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좀 써본 적 있나 복붙을? 복붙 기사를 써본 적은 없어요. 저는. 뭐 그런 적은 없고. 그러니까. 물론 요즘 이제 워낙 많은 매체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생겨나고 검색만 되면 돈벌이가 되는 언론 시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지 언론중재법이 생긴다고 해서 복붙 기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무관한 문제예요. 언론중재법 반대하는 언론인일수록 여태까지 해온 언론인으로서의 의무관계가 더 적극적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라고 하셨는데 좀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론노조하고 현업단체들이 얘기하는 걸 좀 잘 들어보세요. 잘못된 정보들이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유통될 수 있는 미디어 시장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언론중재법은 거꾸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가짜뉴스를 줄이거나 질 낮은 뉴스를 적게 유통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와 현업단체 그리고 뜻있는 학계 인사들까지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자율규제기구 논의도 하고 오히려 지금 제재보다 훨씬 더 강한 대책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물론 한꺼번에 이게 성에 차지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발생한 언론에 대해서 처벌하고 제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더 좋은 저널리즘, 더 좋은 보도들을 추천해서 이게 정말 좋은 기사라고 하는 시민적 공감대들을 확산시켜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력, 문해력이 같이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우리 미디어 환경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노력의 틀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아픈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푸달님께서 세월호 오보했다고 처벌받는 언론사 있냐라고 물으셨고요. 그 다음 댓글, 언론 스스로 언론을 정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 이권에 따라 본인들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껏 기사들만 양산하는 언론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날마다 적자. 언론단체 니들 기레기들 신뢰는 최하위다. 니들 신뢰가 바닥인 게 이런 법을 만들게 만들었는데 니들 스스로 반성부터 해라. 위원장님, 이 반성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하실 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MBC에서 보상 문제 언급하고 엉뚱한 내용의 유족들을 모욕하는 뉴스를 내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해고됐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처벌이 완벽히 저희가 이 세월호 오보 국면에서 범했던 언론의 잘못을 어떻게 다 씻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인 생활을 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 하나의 반성의 기준으로 삼고 계속 정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월호 오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저는 그 부분을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당시 언론은 왜 그랬는가? 왜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를 해서 한 번만 봐주셔 하는 전화를 했던가?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최근에 방송법 위반으로. 결국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와 정면으로 맞닿아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그 문제를 민주당이 안 바꾸고 있어요. KBS, MBC, EBS 공영방송, 연합뉴스 등등등등 지금 정치권에서 파견한 이사들 우리 떡주무르듯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이 국민에게 돌려준다라고 약속한 게 언제입니까?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영방송 이사 옛날 법대로 다 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아니라고 그러더니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기도 창피한 수준의 인사들이 이사로 막 들어갔어요. 그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세월호 오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권력에 줄대는 언론 조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공영 언론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댓글 읽기가 언론중재법에 대한 설명들이 좀 되면 좋겠는데 혹시나 또 댓글에 또 댓글이 달리면 댓글에 댓글이 달리고 이걸 또 해야 되나요? 욕이 또 많이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을 초래한 책임이 언론에도 있지만 이런 언론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끊임없이 과도하게 부추겨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이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희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나은 언론, 보다 정확한 정보, 우리가 들어서 속 시원한 정보가 아니고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잖아요. 언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장국이 아니고요. 언론은 몸에 쓴 약 같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당군 이래에 뉴스가 이렇게 홍수처럼 난 적이 없는데 정작 홍수 속에서 먹을 물은 없다라는 말들 하더라고요. 뉴스 때문에 상당 시민들이나 우리 이용자들께서 좀 피곤하실 텐데 따끔한 비판이나 악플 같은 거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건전한 토론이나 비판들은 더 환영합니다. 오늘 이런 영상들이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 언론중재법이 기레기나 가짜뉴스를 한꺼번에 없애는 대안은 결코 안 된다. 대신 그것에 대한 언론 노동자들의 고민은 계속하고 있다. 그 시발점이 저희들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출발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힘들다.